퇴근길에 좋은 파트너 YTN 뉴스 FM 뉴스 정면 승부. 그들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 진짜 우리들의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시장에서 만난 오늘의 민심, 시장의 소리.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에 사는 정용원입니다. 이안부 할머님들이 벌써 20년이라 싸우면서 나이 잡숴서 돌아가신 분도 있고 마음에 상처가 남아가지고 그 치료를 못하고 또 위로도 안 해주고 한 게 얼마나 그 속상하겠어요. 그 고통이 진짜 가슴 깊이 새기고 그 얼마나 울분통할 일입니까. 정부 차원이나 민간 차원에서 좀 나서서 해줘야 되는데 일본 사람들이 전혀 그 상대를 안 해줘 버리니까는 정부에서 대응을 해서 법적 조치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물질적으로 그만큼 고생을 많이 하신 게 심적으로 보상을 해줘야 안 되겠어요? 22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도 아무런 해결책이 나오지도 않는데 참 안타깝게 바라보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정부에서든 또 1호 차원으로 해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오늘 수요 집회와 관련해서 봉천동에 살고 계신 정용원 씨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건 뭐라고 말을 하기가 좀 어렵죠. 바로 이 정용원 씨가 바로 이렇게 정리해 주셨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위안부 할머니들께 힘을 우리가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뉴스 정면 승부에서는 교육부 교과서 특별조사 필요했습니까? 에 대해서 청취자분들 의견 받고 있는데요. 9845님은요. 예스. 교과서 채택하는 것은 학교에서 결정하는 걸 여론몰이식으로 반대하면 안 됩니다. 라고 의견 주셨고요. 8909님은 노. 잘못된 역사를 미화한 교과서를 채택하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몫입니다. 정부가 압력을 넣는 것은 헌법 정신에 위배되는 것입니다.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이나 또는 스마트폰 라디오 애플리케이션이죠. 예스에 있는 게시판에 교육부 교과서 특별조사 필요했습니까? 에 대한 여러분의 의견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잠시 후 뉴스 정면 승부 매주 수요일 이어가는 것이죠.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가 이어지는데요. 오늘은 청춘들의 멘토시죠.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 청마희인 올해 2014년 트렌드와 청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3라운드 잠시 쉬었다가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심청이가 별로거든. 그래도 내 걱정은 하지 마셔. 심청이가 안심포를 주고 갔으니까 이 안심포는 24시간 긴급 출동의 건강상담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이다. 알뜰폰에 새콤을 더하면 S1 안심폰. 삼성 디지털 프라자에서 만나세요.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네,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교통 상황 어떤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정윤 캐스터. 네, 뉴스 정면 승부 교통정보입니다. 교통 상황은 전 시간과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편입니다. 서부가선도로 양평교에서 신정교 사이로 양방향 비슷하게 밀리고 있고요. 도심 쪽으로는 철산대교 부근에서 다시 한번 속도가 떨어집니다. 남부순환로는 오류나들목에서 서부트럭터미널 쪽으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신호 대기 시간 조금 길게 받습니다. 내부순환로 이용해서 성수동 쪽으로 가는데 성산램프에서 홍지문터널까지 쭉 밀리고 있고 성산대교 쪽으로도 정릉터널에서 홍은램프 사이로 짧은 구간에서 속도가 떨어집니다. 강북에서 강남으로 가는 길 계속해서 남산 1호 터널 그리고 남산 3호 터널이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동호로도 약수고가차도에서 동호대교 남단 쪽으로 압구정 쪽으로 이동하는데 밀립니다. 옆으로 가는 한남대교나 반포대교 역시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차량 느리게 이동하고 있고 성수대교는 반대로 남단에서 북단, 청담대교는 양방향 정체가 이어집니다. 뉴스 정면승부 교통정보였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겨울 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여러분 청춘이라고 하면 어떤 말이 떠오르시는지요? 희망과 열정, 설렘 이런 단어가 떠올라야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닌가 싶은데
요즘 청춘들은 그렇지 않고 아프고 또 고단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스정면 신부가 마련한 겨울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지난 연말부터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는 말 그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우리의 미래를 그려보고 또 우리가 원하는 미래를 막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앞서 미래학자 짐데이터 교수에게 미래학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요. 이어서 최재천 교수는 통섭을 인류 생존의 미래를 위한 해법으로 제시했었습니다. 오늘 새해 처음으로 마련되는 이 시간에는 이 시대에 안녕하지 못한 청춘들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로 유명하신 대표적인 청춘들의 멘토시죠. 서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생활과학연구소 소비트렌드 분석센터장이신 김난도 교수님 스튜디오에 어렵게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가 갑오년. 네. 갑의 푸른색에서 또 오는 말이라서 푸른 말의 해라고 하는데 예. 네. 푸른 말은 뭐 잘 뛴다고 해요. 예. 네. 교수님께서는 이 갑오년에서 특별히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네, 말은 굉장히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노마지지. 네. 말은 늙을수록 지혜롭다 이런 말도 있고. 네. 그래서 좀 지혜로운 한 해가 저는 됐으면 좋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혜로운 한 해. 네. 청춘들의 멘토라고 뭐 많은 분들이 또 이야기하고 그런데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열풍이었죠. 안녕들 하십니까? 이제 바로 이 대자보 열풍. 교수님께서 책 제목에 보면 이제 아프니까 청춘이다 이런 제목으로 쓴 책을 청춘들의 아픔 이야기를 많이 언급해 주셨는데 이 대자보 열풍 보면서 특별한 생각이 드셨는지 뭐 궁금합니다. 예. 우선 제 책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제목이 뭐 굉장히 강렬하고 해서 그랬는지 좀 오용되는 경우도 많았던 것 같아요. 오용이요? 예, 예를 들면 네. 뭐 그 고용주들이 청년 아르바이트생들 뭐 임금도 제대로 안 주면서 네. 아프니까 다 청춘인 거야 이런 식으로 네. 얘기를 하고 네. 뭐 이건 뭐 극단적인 예였겠습니다만 네. 그 예를 들어 이 젊은이 우리 사회의 꿈이라고 할 수 있는 젊은이들의 아픔이 네. 너무 당연한 것이다라고 기성세대들이 받아들여지도록 하는데 네, 네. 오용시키지 않았나 제가 이제 그런 좀 아쉬움은 있어요. 근데 네. 뭐 제 책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그런 제목을 썼던 데에는 네. 우리가 더 행복해지는 데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어떤 거죠? 하나는 사회적인 책임이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책임입니다. 네. 전 이게 자전거의 두 바퀴 같은 것이어서 네. 어느 하나도 폄훼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네. 그래서 우리 사회의 구성원들이 좀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이고 네. 물리적인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고 네. 또 주어진 기반 내에서 예. 우리 개인들이 각자 자신의 가능성을 네. 최대화시키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하는 것 또한 필요하지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아프니까 청춘이다에서 썼던 이야기들은 후자 네. 쪽의 이야기가 더 많습니다. 개인적인 분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네. 굉장히 엄혹한 경쟁 사회이지만 네, 네. 여기서 우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한번 다 해보자. 네. 이렇게 이제 격려하는 메시지들을 담았는데 예. 그것이 결코 예. 이 사회에 아무 문제가 없다. 네. 이 주어진 사회 문제를 그대로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근데 뭐 작년에 있었던 그 안녕들 하십니까 열풍은 네. 이 사회가 고쳐나가야 될 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 청년들이 좀 눈을 떴으면 좋겠다. 네. 라는 주의를 환기한 것으로 일단 의미를 부여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모 국장님께서 주신 질문에 정확히 대답을 하자면 네. 청춘이 아픈 것은 청춘이 성장하기 위한 동력이지 예. 이 사회적 문제를 감추는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네. 자, 이 대자보 속에서 또 이 안녕이라는 키워드 한편으로는 우리 청춘들이 이 사회 문제, 정치 문제,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이제 사회 문제, 정치 문제에 뭐 눈을 떴다라는 지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회 문제에 눈을 뜨는 것은 굉장히 필요하고 중요한 일인데, 지금 많은 그 지적과 비판이 과거의 젊은이들에 비하면 요즘 젊은이들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네. 너무 지나치게 무관심하다. 예.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네. 근데 이걸 꼭 현재 젊은이들의 책임이라고만 예. 돌리기엔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예. 과거 지금 40, 50대들이 청춘을 보내던 시기에는 네. 긴급조치나 유신이나 굉장히 엄혹한 그렇죠. 군사 독재 네.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절대적인 구조적 모순 앞에서 청춘의 모든 개인적인 문제들이 너무 보잘것없었던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질 수밖에 없었고, 네. 또 당시는 국민소득이 굉장히 낮던 시기이기 때문에 예. 뭐 소비적이거나 경제 문제보다는 차라리 인간의 본질에 관한 문제에 더 먹고 사는 관심이 문제. 많았어요. 근데 사실은 시대가 이제 많이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구조적인 거학보다는 네. 자기 개인의 안녕이 훨씬 더 중요해진 세상이 됐고요. 또 지금 젊은이들은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일 때 태어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양질의 소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네. 브랜드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고 네. 그러니까 사회보다는 개인에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는 세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세대적인 특성도 우리가 사실은 이해를 할 필요는 있다. 네. 하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이 사회 현상들을 이제 교수님께서는 지난 2007년부터 매년 이제 트렌드 코리아라고 네.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한국 사회의 경우 과연 어떠한 흐름들이 관통하고 있는가, 이것은 이제 소비 트렌드로서 조명하시는 그런 책들을 펴내고 계시는데 예. 2014년 가보년에는 어떤 키워드들이 주로 있습니까? 다크호스다라고 하는데 이 다크호스 이게 어떻게 나온 거죠? 저는 매년 연말에 그 다음 해의 소비 트렌드 키워드를 10개 정도 선정해서 발표를 계속 해왔거든요. 예. 이걸 2007년부터 해왔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 해마다 네. 그 해 간지에 해당하는 그 띠동물을 네. 좀 포함하는 키워드를 만들어 왔어요. 네. 그래서 10대 키워드의 첫 글자를 쭉 모으면 네. 그 해의 동물이 되도록 이제 그렇게 키워드를 조합해 왔는데요. 네. 예를 들면 작년은 뱀띠였는데 네. 그 코브라가 뱀의 왕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코브라 트위스트, 네. COBRATWIST 하는 네. 글자로 시작하는 10대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네. 이제 올해는 말띠인데요. 예. 말 중에서 무슨 말이 제일 좋을까 하다가 네. 다크홀스. 다크홀스는 뭔가 복병 비슷하게 경마 용어였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흰 말하고 주로 노란 말에 영국 사람들이 경마를 하면 돈을 주로 걸었답니다. 네. 근데 간혹 보면 검은색 말이 치고 나와가지고 전혀 모든 사람의 예상을 뒤엎는 좋은 성적을 거둘 때 네. 다크홀스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됐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올 한 해 이제 다들 경기도 어렵다 그러고 세계 네. 경제가 불확실하다고 그렇죠. 하시는데 예. 이제 그런 예상을 뒤엎고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 모두가 네. 우승할 수 있는 건 다크홀스가 되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희망을 담아서 DARKHORSE라는 이제 스펠링으로 시작하는 키워드를 만들었죠. 네. 희망이 담긴 또 담겨 있네요. 모두가 각자 다크호스가 되는 세상. 자, 이 다크호스 여러 가지 10가지의 트렌드 현상의 이제 키워드를 포함해서 설명해 주셨다는데 그 가운데서도 스웨그 신드롬 이 말씀을 해 주시는데 스웨그 신드롬, 이 스웨그라는 단어가 좀 어렵긴 합니다. 이게 어떤 뜻입니까? 네, 스웨그는 SWAG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예.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 원래 그 힙합 가요에서 가사로 많이 쓰이던 단어고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면 그 G드래곤이나 예. 토니 같은 가수들 가사에 보면 스웩 하는 이제 후렴구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스웩은 좀 건들거린다 또는 자기만의 그 멋을 표현한다. 네. 기성의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는다. 또 기성에 주어진 남을 모방하지 않는다. 이제 네. 이런 느낌이고요. 우리 그 오디션 프로그램 보면 심사위원들이 노래는 좀 잘 못했지만 그래도 본인만의 스웨그가 있어서 좋았다. 이런 식의 평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 이제 개성도 포함하겠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2014년 한 해에 사람들이 그 소비하는 행태가 네. 굉장히 이제 자신만의 개성을 기성의 그 권위에 모방하지 않는 네. 그런 본인만의 그 개성을 표현하는 소비들이 많아질 것 같다. 이제 예. 그런 전망을 했어요. 네. 예를 들자면 어떤 거죠? 우리 패션계에 보면 it백이란 말이 꼭 금년에 들어줘야 되는 금년에 백. 들어줘야 되는 백. 예, 그런 백들이 이제 쭉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한국 사람들의 그 명품이라고 그럴까 그 사치품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아주 유명한 엘사 시사 하는 네. 그 사치품들은 너도 나도 짝퉁이라도 들어야 되는 네.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이제 요즘은
그런 사치품을 좀 조롱하는 페이크백이라든지 예, 그 페이크 브랜드, 그러니까 짝퉁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대놓고 조롱하는 거. 또는 컨템포러리 브랜드라고 해서 그 요즘 신진 전문 작가들이 만든 디자인한 아주 처음 보는 브랜드이지만 아주 개성 있는 제품. 그러니까 백화점 같은 데도 보면 요즘 편집샵이 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샵이라고 하는 건 큰 브랜드 하나가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개성 있는 작은 브랜드들이 많이 모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형태로 뭐 제가 이제 패션의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사회 각 분야에서 좀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자기만의 개성을 표현하는 그런 소비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이제 그게 스웨그 신드롬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개인 개성 이런 것이 좀 더 존중되고 그렇게 간다는 언급이신데 이 좀 나이 드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요. 특히 이제 50, 60대 입장에서 보면 20, 30대들이 그 소통하는 방식, 그 개성이라는 부분들을 그 50, 60대가 살았던 그 시대 방식에서 보면 좀 너무 거리가 있는 것들이 많아요. 뭐 특히 뭐 의사소통도 손글씨도 아니고 또 문자도 많고 뭐 SNS는 뭐냐 이런 질문들도 간혹 하는데 이 소통하는 방식, 이 명품이 아닌 잇백이라고 언급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깊이가 없다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젊은들 나름대로의 그 나름대로 깊이 있는 소통입니까? 물론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SNS를 통한 새로운 소통이 뭐 깊이가 없다, 뭐 천박하다, 너무 가볍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렇게 비판하고 끝날 일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어떻게 깊이를 갖출 수 있느냐 하는 현상은 받아들이되 그것을 보완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는 자세가 매우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전화가 발명됐을 때 사람들이 전화가 발명되니까 사람들이 찾아가서 인사도 안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전화를 금지하거나 안 쓸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중요한 건 전화를 쓰면서도 사람 간의 애정을 어떻게 더 복원시킬 수 있느냐가 핵심인 것입니다. 이건 SNS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우리 사회에 SNS가 보급되기 시작하고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이 의사소통의 방식이 아주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성세대 입장에서 보면 너무 천박하고 너무 가볍고 깊이가 없는 문제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그래서 과거로 회귀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런 SNS 시대에 맞는 그런 깊이를 어떻게 갖출 수 있을까를 고민할 시기라는 거죠. 최근 불고 있는 고전 열풍 같은 거 오히려 고전을 읽자 하는 것이 이제 그런 SNS나 제가 말씀드린 스웨그한 그런 가벼움으로부터 어떻게 이제 사유의 깊이를 더할 수 있을까 하는 어떤 사회적인 노력의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가 뭐 바뀌고 있던 것이 못마땅하다. 여기서 그칠 것이 아니고 어떻게 이런 트렌드를 수용하고 그것이 사회로나 본인들 개인에게 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방법론을 고민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한국 사회 아직도 이런 수직적인 문화, 이런 하이어르키, 유교적인 문화 이런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도 있는데 이 수평적인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그렇습니까? 이렇게 막 그 돌직구라고 합니까? 이야기하는 방식 이런 것을 선호하는 경향도 있다라고 하는데 교수님께서 이 돌직구 키워드 이런 것도 바로 그런 연장선인가요?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는 단문의 시대가 됐어요. 그러니까 짧게 200자. 어떤 거는 뭐 140글자 이내로 얘기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문자나 무슨 SNS 서비스를 이용할 때 뭐 몇백 자씩 쓰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짧게 뭐 띄어쓰기도 잘 안 하고요. 말 줄여서 쓰고. 그러니까 이제 요약하면 단문의 시대가 됐다. 그 짧은 분량으로 정확히 의사를 전달해야 되는 시대가 됐고요. 두 번째는 매체 과잉의 시대가 됐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TV, 라디오, 신문 또는 개인 간에는 전화, 편지 이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스마트폰 하나를 켜더라도 우리가 이메일도 체크해야 되고 뭐 동아리 또 체크해야 되고 이런저런 SNS 대여섯 개를 동시에 체크해야 되는 시대가 됐거든요. 방송도 뭐 TV, 라디오뿐만이 아니라 뭐 DMB로도 보고 뭐 인터넷에서 다시 보기로도 보고
그러니까 이 매체와 의사소통이 과잉해서 쉽게 말하면 매체 간의 경쟁이 아주 치열해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단문의 시대에 치열한 경쟁을 뚫고 내 메시지를 전달하려면 네. 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각인시키려면 예, 직설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요즘 그 돌직구 시대라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네. 그럴 수밖에 없는 조금 여건의 변화가 있다 하는 것이고요. 네. 또 다른 측면 하나를 보면 방금 부국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우리 사회가 아직도 가치관은 수직적 가치관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의사소통의 방식은 완전히 수평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거기서 오는 괴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수직적 사고에서 수평적인 의사소통을 받아들이면서 예.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니까 이 갭을 줄여나가는 것은 저는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죠. 네. 이제 본의 아닌 사실과 다른 이야기들로 굉장히 큰 명예 피해를 입는 그렇죠. 분들도 네. 많아졌고 예. 또 이 방송이나 언론의 수준이랄까 예. 이 천박함 네. 또 지나치게 선정적인 네. 표현들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네. 이런 걸 어떻게 이제 자정해 나갈 수 있을까가 네. 우리가 다 함께 풀어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해요. 네. 교수님 목소리 아프신데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오늘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아빠는 얼음 낚시. 엄마는 눈조각 구경. 예쁘네. 나는 썰매 타기. 온 가족이 함께하는 동강 겨울축제가 12월 27일부터 열립니다. 겨울 낚시도 얼음 축제도 동강에 다 있습니다. 동강에서 만나요. 제2회 영월 동강 겨울축제. 웰빙 건강 한국문화 실용복지 실력이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선취업 후진학의 기회가 참 좋은데 원광 디지털대학교. 주부도 직장인도 꿈을 이루기 참 좋은데 물론 원광 디지털대학교지. 차민재를 키우는 특성화 사이버대학 원광 디지털대학교 2월 12일까지 신편입생 모집. 네, 뉴스 정면 승부 겨울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청춘들의 멘토이신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이어가겠습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에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문을 열죠. 뉴스 정면 승부가 매주 수요일 이 시간에 마련한 겨울 특집이죠.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오늘은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이신 청춘들의 멘토로 유명하신 분, 서울대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 청춘들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인터뷰 들으시다가요,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요. 휴대전화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방송에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4라운드 잠시 뒤 이어갑니다. 침대는 과학이다. 침대과학 50년이 이룬 세계 최고 기술력. 배우던 나라에서 가르치는 나라로 우리 침대에서 자기 할 것이다. 전 세계인을. 에이스 침대. 뉴스 정면 승부 겨울특집.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네, 오늘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는 아프니까 청춘이다의 저자이신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하고 계신데요. 첫 질문은 청취자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018님인데요. 휴대전화 끝자리. 난도쌤, 매년 한국 사회의 흐름을 읽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탄합니다. 글로벌 미래형 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흐름을 읽는 것이 중요할 텐데요. 평소에 어떤 공부를 해야 하나요? 라고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글로벌 미래, 어떤 공부? 예.
이제 제가 트렌드를 연구하니까 네. 제 지인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김 교수는 밥을 먹어도 굉장히 트렌디한 데서 먹고 예. 뭐 패션도 막 네. 최고로 유행하는 거 제일 먼저 사다 쓰고 그럴 네. 것 같다. 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네. 뭐 거의 그런 데 가지 않고요. 네. 사실 방송도 다 보지 못합니다. 네. 거의 보지 않고 그냥 요즘 뭐가 굉장히 트렌디하다 그러면 그냥 한 회 정도 다시 보기를 하지요. 네. 트렌드는 그래서 가로수길이 아니라 전 네. 도서관에서 읽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그래서 경제나 사회나 심리나 문화나 커뮤니케이션이나 정치나 다양한 영역의 공부를 하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이론적인 지식을 남들은 쉽게 보아 넘기는 아주 예사스러운 일들도 네. 저건 왜 저럴까? 네. 왜 과거와 다를까? 끊임없이 묻고 자기 나름대로의 답을 찾아가는 작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트렌드는 뭔가를 찾아내는 직업이 아니고 네. 왜라고 묻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그 대답을 잘하기 위해서는 네. 공부를 많이 하는 것이 좋다. 네. 그것이 1018님께 드리고 싶은 대답입니다. 네. 도서관으로 가라 그러니까 이 뜻밖의 답이 나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은 들고요. 이메일로 저희가 받은 질문입니다. 이제 얼마 전에 우연히 YTN 라디오에서 겨울 특집 들었는데 이제 교수님 지금 말씀하신 건데 요즘 젊은 사람들 실패하면 그야말로 죽습니다. 학점 한번 삐끗하면 취직 못해서 사람 구실 못한다는 소리 듣게 되고 답안지에 마킹 한번 잘못하면은 비싼 돈 내고 보는 토익 시험 다시 봐야 합니다. 저는 꿈이 별로 크지 않습니다. 그냥 남들도 이름하는 직장에 취직해서 성실히 다니다가 마흔 즈음에는 수도권에 집 한 채 샀으면 좋겠습니다. 뭐 길어서 중간에 생략하여 그런데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그 꿈은 이룰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이런 질문이 주셨는데 저희 제작진이 기사 이렇게 좀 요약했습니다. 교수님. 네.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한번 반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시험을 쳐봤고 네. 저도 마킹 잘못해서 고시를 떨어져서 죽을까도 생각해봤고 그때는 정말 그 한 번의 실수가 제 인생을 끝장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네. 그 산불이 크게 나고 나면 이제 이 산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네. 다시 새살이 돋고 새로운 나무가 우거져서 예. 오히려 산불 나기 전보다 더 울창한 숲을 이루더라는 것이죠. 그렇죠. 네. 미국에서 요세미티에서 큰 화재가 났을 네. 때 일부러 끄지 않고 내버려 뒀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학생의 질문대로 이번에 시험을 잘 못 보고 이번에 좋은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이번에 응시한 시험에서 낙방을 하면 내 인생이 그걸로 끝장나버리고 나는 영원히 루저의 삶을 살 것 같다는 공포가 있지만 네.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 실패했느냐가 아니라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실패를 딛고 일어날 용기가 있느냐, 그 실패로부터 무엇을 배웠느냐 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걸 단순히 토닥거려 드리는 힐링하는 조언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예. 정말로 제가 경험하고 네.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경험을 한 것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네. 더딘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네. 멈추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더딘 것을 걱정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십시오. 두 가지만 실천하면 지금 당장은 조금 느린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언젠가 여러분이 진짜로 12시, 3시, 6시 됐을 때 훨씬 더 큰 성취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언급해 주셔서 선생님을 청춘 멘토다 이렇게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저를 참고로 이제 힐링 멘토라고 부르시는 분이 가끔 계신데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말을 참 싫어합니다. 힐링 멘토요? 네, 제가 왜 그래요?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예. 지금 시험 못 본 거를 힐링해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저는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교편, 그러니까 채찍을 든 사람이고 예. 야단치고 싶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시험 못 봐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네가 최선을 다하면 이번 시험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듣는 분에 따라서는 이제 본인이 가장 뭐랄까요? 달콤하게 듣고 싶은 부분에 밑줄을 치시는 것 같아요. 골라서 듣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릴 때, 무조건
정신적인 힐링을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 더 큰 자극을 지금 실패했지만 그러고 넘어져 있지 말고 빨리 일어나서 또 한 번 새로운 모색을 하라고 네. 자극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아픈 청춘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들어봤으면 좋겠는데 요즘 청춘들은 정말 일자리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좋은 일자리, 특히 이제 취직 때문에 걱정 많이 하고 하는데 교수님 이 취직 문제, 이 무한 경쟁,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란 청춘들이 어떻게 더 살아가야 됩니까? 이 미래를,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가기가 어렵지 않느냐. 앞서 뭐 사회적 문제, 개인적 문제도 언급해 주셨습니다만요. 우리가 하나 바뀐 패러다임이 있어요. 뭐냐면 저는 그걸 에스컬레이터적인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에스컬레이터적인 우리 사고. 지하철역 가면 에스컬레이터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에스컬레이터는 저희가 첫 발을 들여놓으면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죠. 제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쭉 데려다 줍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건 청춘들뿐만이 아니라 어머니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직장인들이 좋은 에스컬레이터를 골라 타면 가만히 있어도 나를 뭐 행복이나 성공까지 쭉 데려다 줄 거다.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그게 과거에는 그게 어느 정도 통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에 굉장히 빨리 성장하던 고도 성장기였고 그 전에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직업이 계속해서 생겨났고 그래서 그중에 좋은 직업을 잡으면 큰 노력하지 않아도 굉장히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었죠. 근데 이제는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가 그렇게 성장하는 시기는 끝났고요. 또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좋은 기회가 자꾸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과거에 갖고 있던 에스컬레이터적인 사고, 나를 평생 안정시켜줄 좋은 에스컬레이터가 어디 있냐고 찾으면 잘 없지요. 저는 이게 사태의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런 사회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저는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그 옆에 난 작은 계단을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훨씬 필요하다. 이건 두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대사회는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예요.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저기까지 데려다 달라고 하기보다는 한 걸음 올라가서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변했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 걸음을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속 순간순간 주어지는 자기에 대한 여건을 판단하고 변신을 모색할 수 있는 그런 부단한 변신의 기회를 찾아야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모두의 청춘은 성장하는 것이다. 말씀해 주시죠. 청춘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그 성장이 그리고 지금 당장의 성취가 아니라 평생을 통틀어 가질 수 있는 그런 긴 호흡의 성취여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건 에스컬레이터가 데려다 주지 않는 곳입니다. 내가 거기까지 걸어갈 수 있는 체력을 계단을 천천히 오르면서 길러야 하는 것이지요. 일자리 문제 그러면은 일자리에 미스매치다 이런 얘기들이 많고.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요. 그 과거의 대기업이라든지 뭐 전문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게 대표적인 에스컬레이터 직종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하면 나는 평생 안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곳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데 지금 보면 변호사도 파산하는 분이 나오고 뭐 신용불량인 의사 선생님도 나오고 대기업에 들어갔지만 뭐 1년을 버티지 못하고 나오는 분들이 10%가 넘습니다. 이런 현실이 이야기하는 것은 더 이상 그런 것들이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은 조금 작고 내 기대에 못 미치는 곳이지만 여기서 회사를 다니고 내 사업을 하고 창업을 하면서 내가 천천히 배워나갈 수 있다면 뭐 지금 당장은 굉장히 힘들고 고난이고 어쩌면 실패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으로부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워나가면 긴 인생에서 호흡을 보면 훨씬 더 큰 성취를 할 수 있는 세계가 됐다. 이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청취자 질문 한번 다시 짚어보면서 교수님 의견 듣겠습니다. 휴대전화 끝자리 2023님인데요. 저는 20대를 지나 이제 올해로 30이 되었습니다. 제 친구는 좋은 대학 나와서 힘들게 들어간 대기업을 앞선 대기업 언급해 주셨는데 대기업을 3년을 못 버티고 나와 그저 꿈없이 살아갑니다. 저도 그 들어가기 어렵다는 공기업에 들어갔지만 남들이 들으면 배부른 소리라고 하겠지만 행복하지 않습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엄두도 나질 않아요.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런 걸까요? 이분 왜 그렇다고 설명해야 됩니까? 예, 저는 지금 말씀드린 에스컬레이터적인 사고가 네. 이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제가 이분께 드리고 싶은 조언은 네. 내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일이라는 건 내일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my job. 나의 일을 하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네. 지금 저기 보면 남이 들이면 배부른 또는 남들이 다 좋다는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남들이 다 좋다고 해서 내가 공기업도 가고 대기업도 갔는데 예. 본인의 적성에 맞지 않는 것이죠. 이런 거대한 조직 속에서 일을 잘하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데서 굉장히 질식할 것 같은 분도 계세요. 네. 아마 이 질문하신 분은 후자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분은 나의 일이 아니라 남이 좋다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죠. 진지하게 나의 일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내일에는 투마로우라는 뜻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이 아니라 내일이란 뜻이죠. 네. 우리 그러네요. 직업이 좋다고 할 때 과거에 좋았던 직업을 자꾸 우리가 해보려고 그러거든요. 네. 특히 부모님은 그런 직업을 원합니다. 네. 내가 40년, 50년 살아봤더니 이게 최고더라. 너 이거 해라. 예. 이제 보통 부모님은 이제 자식을 아끼는 마음에서 그러는 거지만 부모님이 지금 살아오신 대한민국의 50년과 지금부터 청춘들이 살아야 되는 대한민국의 앞으로의 50년은 완전히 다른 사회다. 그러니까 과거에 일반화된 경험이 사실 통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부모님이 정말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무엇을 하라가 아니라 어떻게 살 것인가를 말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의 경우는 두 가지. 어제가 아니라 내일을 생각하시고 남의 눈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아까 교수님께서 내일 그럴 때 순간은 내일만 생각했는데 투마로라는 게 더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 세대들은 흔히 하는 말 한우물을 팔아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21세기 앞으로 다가온 우리의 미래, 청춘의 미래도 이 한우물로 됩니까? 전 이것도 좀 바뀌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해요? 그 에스컬레이터 시대에는 그 하나의 에스컬레이터에서 움직여야 되고 그 에스컬레이터를 누가 빨리 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한우물을 파는 것이 저는 되게 중요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제 현대 사회는 굉장히 그 유동성이 커졌어요. 네, 유동성. 그래서 뭐가 어떻게 바뀔지 예상이조차 쉽지 않은 사회다. 그럼 이런 사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저는 T자형 인재를 권해요. T자형 대문자 T요. 대문자 T는 소문자가 아닙니다. 큰 수평이 있고 수직선이 아주 깊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의 한 영역은 남과 비교되지 않을 만큼 깊게 파고 그게 한우물을 파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영역에 대해서는 얇지만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전문성과 융합이 함께 가는 전 T자형 인재를 권합니다.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도서관 가야 되겠네요. 쉬운 일은 아닌데 제가 이제 굳이 이 T라는 비유를 드는 것은 한우물 파는데 올인을 하거나 또는 모든 잡다한 지식을 하도 얇게 아는 것에 올인을 하거나 그 양쪽 다 바람직하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적절히 조화될 것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좀 비유적으로 드린 것이죠. T자형이 이게 만약에 못 갔다면 이게 제대로 딱 바뀔 것 같아요. 깊이와 이 전체적인 융합이라는 측면에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이 유동성이 큰 사회 또 예상하기 어렵다고 언급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미래겠죠. 청춘들 미래 끝으로도 T자형 언급해 주셨는데 자, 이것만큼 좀 더 꼭 기억해라 하는 조언 해주시죠. 네, 제 책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만, 그리고 많은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입니다만은, 까르페 디엠이라는 표현이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하는 Seize the day. Seize the day, Seize the moment,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이 말처럼 여러 가지로 해석되는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노세 젊어서 노세 이런 취지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시고. 그렇겠네요. 근데 저는 이 현재의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다니엘 핑크라는 미래학자가 나는 10년 후에 커서 뭐가 되겠다는 식의 계획은 이제 난센스다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10년 후를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원대한 포부를 포기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어진 여건 하에서
아까 제가 에스컬레이터보다는 계단을 오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한 걸음. 네, 네. 내 다음 스텝은 무엇인가. 네. 그 스텝을 밟는 데 있어서 현재를 즐길 수 있으면 충분하고 네. 두 번째는 과거에 가지고 있던 기득권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네. 내가 뭘 했는데 무슨 자격증인데 어디를 나왔는데 왕년에 뭐였는데 네.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이 예. 앞만 보면 돼요. 현재를 즐기고 여기서 내가 다음에 내디딜 계단은 어디인가. 그리고 그걸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는 카르페 디엠의 독법입니다. 네. 예. 뚜벅뚜벅 오늘을 걸어가면 내일이 보인다는 뜻으로 이렇게 제가 해석이 될까요? 네. 교수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아닙니다. 어렵게 나오시고 감사하고요.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청춘들의 멘토 서울대학교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 한국의 미래를 말한다 세 번째 시간 함께 했습니다. 오늘 방송된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인터뷰 전문을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팟캐스트에서도 다시 듣기도 가능합니다. 차들이 다 이천으로 빠지고 있네? 아, 롯데 아울렛이 있었네. 여보, 우리도 이제 가까운 이천으로 갈까?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오픈. 12월 13일부터 쇼핑이 더 가까워진다. 해외 명품부터 아동 스포츠까지 350여 개 유명 브랜드 이천 롯데 프리미엄 아울렛. 진짜 크고 가깝네. 시크릿 노트가 지켜온 비밀스러운 즐거움. 이제 폰에서도 이 즐거움을 이어간다. 지문으로 나만의 비밀을 지켜주는 베가 시크릿 노트. 그리고 또 하나의 시크릿. 베가 시크릿 업. 지켜준다. 고로 존재한다. 베가. 네, 오늘 김난도 교수님과 함께한 정면승부가 마련한 겨울특집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미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현재 우리 현실을 보면 과거 논쟁 여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뉴스 정면 승부가 yes or no 질문 여러분과 함께 교육부 교과서 특별조사 필요했습니까? 이 질문을 받았죠. 청취자분들 의견 문자 받은 결과 특별조사가 필요했다는 의견이 저희 자체적으로 받은 것만 보면 약 6대4의 비율로 필요했다가 좀 많았습니다. 그러나 내용면으로 보면요. 양쪽 의견이 아주 팽팽했습니다. 교과서 선정에 있어서 외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대한 특별조사가 도움이 되는 면도 있지만 오히려 조사가 변질되어서 외압이 될 것이라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가 섞여 있습니다. 교육부 이전 귀 기울여서 만인이 반기하는 교과서를 선정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9845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따로 연락드리고요.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신 분들께 모두 감사합니다. 1월 8일 수요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